오늘은 해저이말리를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 노틸러스호나 네모 선장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 생각보다 해저이말리, 노틸러스호, 네모 선장을 아는 분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진짜 전무 아무도 모른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좀 젊은 동료들한테 물어보긴 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그러면서 새삼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근데 사실 뭐 저도 해저이말리가 문학작품이어가지고 미리 알았다기보다는 저 어릴 때 봤었던 만화 중에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라고 하는 만화가 있거든요. 그 만화에 보면은 주인공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노틸러스호고 선장님이 네모 선장님이에요. 그래서 그 만화가 해저이말리에서 모티브를 좀 많이 가지고 왔다라고 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읽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고 서점에서 2권짜리로 책을 샀는데 요거거든요. 요건데 생각보다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읽나 싶어가지고 방구석 한 켠에 넣어놨다가 최근에 그 순간 잠수함 뽕이 올라와가지고 야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은 거는 열림원에서 나온 거예요. 열림원에서 나온 거고 번역하신 분은 김석희 번역가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쥘 벨은 전문가신가 봐요. 쥘 벨은의 소설은 다 번역을 해가지고 작업하신 것 같더라고요. 밀리의 서재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해저 이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저 이말리는 1869년에 쥘 베른이 발표한 해양 SF 소설이고 그리고 주된 소재가 잠수함인데 그 당시에 잠수함이 이제 막 그 기술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선구적인 잠수함에 대한 상상력을 소설에다 담아내서 나중에 잠수함 개발할 때 사람들이 영감을 많이 얻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제목이 해저 이만리 외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만리 외. 리웨가 프랑스에서 거리를 측정할 때 쓰는 단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만 리웨를 우리나라 거리로 환산하게 되면은 20만 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은 해저 2만 리라고 하면 안 되고 해저 20만 리라고 했었어야 됐다. 근데 왜 2만 리로 들어왔냐? 우리가 프랑스 원서를 번역을 한 건 아니고 일본에서 번역된 책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일본어 제목이 2만 리였대요. 해저 2만 리. 근데 일본에서는 1리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10리를 1리라고 해가지고 약간 환율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 해저 2만 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해저 20만 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해저 2만 리라는 제목으로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수정을 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된 등장인물은 총 4명인데 이 4사람 말고는 그렇게 특별하게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 노틸러스호 안에 있는 선원들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대화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외국 소설 같은 경우에 등장인물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이름이 길어지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읽기 불편하잖아요. 근데 딱 4사람만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로 네모 선장. 노틸러스호의 선장님이죠. 알 수 없는 미지의 인물입니다. 노틸러스호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국적은 뭔지 과거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나오지 않는 미지의 인물 한 명 있고 우연히 노틸러스호에 타게 된 3사람이 있습니다. 책의 주인공인 피에르 아로낙스 교수, 박사 뭐 이렇게 불려지는데 아로낙스 교수 나중에 노틸러스호에서의 여행기를 기록한 인물이 되고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해양학자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수님 옆에 있는 콩세유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 책에는 하인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책에는 조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옛날에도 대학원생들의 삶은 참 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원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콩세유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체가 되게 건장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의 인간 사전 같은 사람이에요. 어떠냐면은 실전 경험이 많이 없어서 물고기를 보면은 이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 이름은 몰라요. 근데 옆에서 아로낙스 교수가 이 물고기는 꽁치야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이 물고기에 대한 분류를 순식간에 쫙 해내요. 우리 생물 시간에 보면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막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생물에 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기한 사람입니다. 인간 사전 같은 사람이고 아로낙스 교수에게 충성을 하고 네. 왜 충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충성을 합니다. 대학원생도 화이팅. 아로낙스 교수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인물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네드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로낙스 교수가 그 배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인물이에요. 고래 잡는 사냥꾼이고 성격은 약간 활동적이고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노틸러스호의 이
세 명의 불청객이 들어가잖아요. 아로낙스 교수, 콩세유, 네드 이 세 사람인데 뭔가 그 케미가 맞습니다. 이 세 명의 파티원이 한 명은 중심을 잡아주고 한 명은 이제 교수님 바라기 그리고 한 명은 사고뭉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등장하는 메카는 노틸러스호, 라틴어로 선원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앵무조개의 학명이기도 하다. 책에 보면은 노틸러스호의 이동 경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동 경로를 보면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지점에서 각각의 에피소드를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배 타기 전이니까 어떻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사람이 노틸러스호에 타게 됐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1866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바다에서 괴물이 목격이 돼요. 근데 얘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는 대서양에서 발견됐다가 며칠 있다가 뭐 호주에서 발견됐다가 이러니까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이동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도 말도 안 되게 빠를 텐데 목격한 사람들에 따르면은 이게 100m가 넘는 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소문에 소문이 덮여지니까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이래서 결국에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하는데 분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잠깐 있다가 또 잠잠해지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살짝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867년에 그 당시 최고의 조선소에서 만든 배가 손상을 입은 거예요. 이 배는 화물선인데 출항이 된 이후로 한 번도 늦은 적도 없고 화물을 잃어버린 적도 없는 그런 배인데 아무튼 그 배가 손상을 입었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작년에 잠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뭐 잠잠해진 것 같더니 계속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니까 또 다시 한번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이거 혹시 잠수함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야, 잠수함이면은 티가 안 날 리가 없다. 이 정도의 성능의 잠수함을 만드는데 다른 나라들 몰래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어디서 만들면 누군가 봤을 텐데 이게 비밀이 지켜질 리가 없다. 따라서 잠수함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사람들이 막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찰나 프랑스의 해양학자 피에르 아로낙스 교수가 뉴욕의 한 신문에다가 기고문을 올립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거대한 일각골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니까 오, 그런 것 같다. 전문가의 얘기니까 또 사람들이 또 혹하잖아요. 아로낙스 교수가 말하기를 지금 바다에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바다 밑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을 텐데 그냥 이런 거대한 일각고래도 당연히 있을 거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전문가인 내 생각에는 거대한 일각고래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잡으러 가야겠다 해서 또다시 최첨단 기술을 모아가지고 어떤 군함을 만들어요. 이름을 에이브럼 링컨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배에다가 위인 이름 붙인 거 보면 얘가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리나라 해군도 보면은 이순신함, 장보고함 이런 거 함부로 붙이지 않잖아요. 진짜 좋은 배를 만들어가지고 작정을 한 거죠. 군인들도 모아가지고 현상금도 걸고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배의 함장이 아로낙스 교수한테 초대장을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이 말한 일각고래 잡으러 갈 텐데 같이 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로낙스 교수가 흔쾌히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나는 해양학자로서 가서 진짜 신비한 생물이면은 눈으로 보고 막 이렇게 기록해놓고 이렇게 해야 또 나의 또 입지도 올라갈 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집에 가서 자기 하인 콩새우한테 야 가자 짐 싸라. 콩새우는 여기서 아로낙스 교수가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좋으실 대로. 항상 주인님 바라게요. 그래서 말없이 짐을 싸가지고 아로낙스 교수를 쫓아갑니다. 콩새우는 나이가 30살인데 소설에서 콩새우 나이를 어떻게 아로낙스 교수가 표현하냐면은 나와의 나이 비율이 15대 20이다. 따라서 나는 40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수업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링컨함이 출항을 하고 태평양을 막 이렇게 뒤지고서 이제 수색을 해요. 수색을 하는데 안 보이는 거죠. 아무리 뒤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안에 그 군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현상금 타러 온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빨리 이거 잡고서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정도로 찾았는데 안 나오면 빨리 돌아가야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거냐. 링컨호의 함장님이 그럼 우리가 딱 3일만 더 찾아보자. 3일 찾아보고 안 나오면 바로 집에 가겠다라고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보는데 3일째 되는 날 일본 근처에서 괴물을 발견을 한 거예요. 저쪽에서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바닷속에서 거대한 빛이 이렇게 딱 비춰지는 거예요. 링컨호가 걔를 전속력으로 쫓아가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 괴물하고 링컨호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는 거죠. 원래는 생포하려고 했는데 생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야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대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벙벙벙벙 막 이렇게 쏘는데 대포가 잘 안 맞죠. 적당히 맞지 않는 거리에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괴물이 돌아가지고 링컨홀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네드. 이 고래잡이 네드가 작사를 딱 들고 배 앞에 서가지고 그 괴물을 향해서 작사를 쫙 던지거든요. 던지는데 작사를 탁 맞았을 때 얘가 생물이면은 푹 꽂히거나 뭐 띠용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작사를 맞았는데 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지금 무슨 소리지? 라고 하는데 놀랄 틈도 없이 이 괴물이 와가지고 링컨호랑 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충격으로 아로낙스 교수랑 콩새우랑 네드가 바다에 풍덩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링컨호가 괴물이랑 부딪히면서 스크류하고 키가 부서져가지고 바다에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핸들이 부서진 거죠. 그래서 돛을 펴고서 바다에 둥둥 떠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자기들을 구해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죽는 건가 라고 했는데 잠시 뒤에 보니까 자기들이 어딘가 위에 올라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툭툭 쳐보니까 어떤 배에 갑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로낙스 교수가 콩새우하고 네드를 깨웁니다. 야 정신 차려봐라. 지금 우리가 어떤 배 위에 있는 것 같다. 해서 셋이 일어나갖고 두리번 해봤더니 여기가 잠수함 위였던 거예요. 무슨 잠수함인지는 모르겠는데 잠수함 위였던 거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이게 잠수함을 살펴보는데 잠수함의 해치가 덜컹 열리면서 선원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지고 어떤 독방에 이렇게 가두는데 깜깜한 독방에 가둬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이렇게 묶여가지고 막 여긴 도대체 어디지? 우리가 죽을까? 우리가 살까? 근데 막 이 와중에도 배는 고프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로낙스 교수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생각은 없구나. 밥을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드랜드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다혈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지금 왕년에 고래를 몇 마리를 잡았는데 지금 여기 배에서 선원 몇 명 못 때려잡겠냐고. 교수님 나만 믿고 나오라고. 선원 다 때려잡고 이 잠수함도 우리가 탈취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가버리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좀 그러지 좀 말라고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서 야 콩새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콩새우가 주인님 좋으실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막 거기 안에서 막 엉망진창이 막 그래서 네드가 막 참다 못해가지고 나오라고 막 가서 막 내가 가가지고 다 막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이 덜컥 열리면서 네모 선장이 부관하고 딱 들어오죠. 들어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네모 선장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요.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고 너네는 지금 내 배에 타고 있다. 배의 이름 노틸러스 호인데 나는 땅하고 절교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네는 이 배에서 나갈 수 없고 앞으로 우리가 하는 여행에 너희들은 참여해야 된다. 너네들은 포로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때 네드가 듣고서 이제 막 우라통이 치민 거잖아요. 아니 이 자식들이 막 나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로낙스 교수가 일단 참아보자,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은 노틸러스호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네모 선장이 노틸러스호를 소개를 해주는데 네모 선장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시크한 너드 느낌이고 땅하고 연을 끄는 거 보니까 내가 세상을 따돌리겠다. 세상이 나를 따돌리기 전에 내가 세상을 따돌리겠다. 약간 이런 스타일. 약간 츤데레 느낌도 나고 막 그렇긴 하는데 또 자기 배 설명해 줄 때는 되게 신나서 설명을 해줘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우리끼리만 알면 좀 아쉽잖아. 우리도 저기 어디 선물 받으면 자랑하고 싶고 인스타에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을 텐데 네모 선장님 거 사진 찍어갖고 인스타에 올릴 수도 없고 그 노틸러스 안에 막 사진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어디 막 기사에다 뿌릴 수도 없고 이러니까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해양학자 아로낙스 교수가 유명하다 보니까 네모 선장도 아로낙스 교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탔네? 인플루언서가 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만 데리고서 노틸러스호로 설명을 해줍니다. 네드하고 콩새우는 저희 각자 방에 가 있으라고 하고 맨 처음에 서재를 설명을 해줍니다. 네모 선장이 물어봅니다. 교수님 교수님 책 몇 권 있어요? 아로낙스 교수가 제가 한 6, 7천 권 정도 있어요. 여기 12,000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로낙스 교수가 책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잘 펴봤더니 경제하고 관련된 책은 없고 과학하고 뭐 해양생물 뭐 이런 문학 작품들이 있었고 이제 그 네모 선장이 막 이렇게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 그렇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음 방으로 가보시죠 했는데 다음 방에는 예술 작품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해양 생물들의 어떤 그 표본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거기서 한번 또 혹하는 거죠. 와 나도 이런 거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보석들도 있고 뭐 미술품들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식당을 소개해주면서 나오는데 노틸러스호는 육지 음식을 안 먹거든요.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먹거나 아니면은 거북이를 요리를 해 먹거나 뭐 그런 것도 나와요. 말미잘잼, 돌고래 간 요리 이런 것들 나오는데
약간 향이 독특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맛있다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작가가 대단하다고 느낀 게 노틸러스호가 기름이나 뭐 이런 증기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기로만 움직이는 잠수함이라는 설정이거든요. 딱 원자력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그 바닷물에서 나트륨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어떤 전지를 충전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잠수함을 돌리는 거죠. 이 전기를 가지고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인덕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노틸러스호를 설명을 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수압은 어떻게 체크하고 수심, 방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알려주면서 노틸러스호의 가벼운 스펙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로낙스 교수가 이렇게 대단한 잠수함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네모 선장이 한데 모여가지고 잠수함을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으니까 부품을 세계 각지에서 발주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배송지를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외딴 섬에다가 발주를 넣은 거죠. 그래서 택배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원들하고 다 같이 조립한 다음에 섬에 불을 지르고 이렇게 배를 타고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섬을 폭파시키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아로낙스 교수가 네모 선장을 옆에서 이제 계속 살펴보거든요. 근데 네모 선장이 성격이 냉정하고 그리고 침착하고 이런 사람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노틸러스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제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일본 근처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행의 시작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노틸러스호에 큰 창이 있어가지고 아로낙스 교수가 바닷속을 계속 관찰을 해요. 물고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색깔은 무슨 색이고 어떻게 살고 뭐 어떤 모양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닷속 생물 설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좀 읽기는 힘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노틸러스 호 안에서의 이런 드라마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런 설명을 그냥 글로만 보니까 이게 또 제가 또 해양생물 전공자도 아니고 그래서 읽으면서 조금 힘들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잠수함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뭐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중간에 어쨌든 시간을 때워야 되잖아요. 해양생물들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넣은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배를 타고 가다가 네모 선장이 이제 물어봅니다. 소풍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궁금하죠. 아니 땅하고 연을 끊었다더니 무슨 소풍을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모 선장이 우리는 바닷속으로 여행을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로낙스 교수가 또 호기심이 발동을 하잖아요. 해양생물 학자니까. 그래갖고 따라가겠다고 어떻게 가요? 했더니 잠수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복을 입고 그럼 산소는 어떡합니까? 여기 노틸러스 호랑 관으로 연결됩니까? 라고 했더니 산소통을 줍니다. 등에다 짊어지는 잠수부들이 매는 산소통 있잖아요. 이것도 상용화 되는 거는 한참 이후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이 사람의 순수 상상력이라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깨끗한 산소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노틸러스호는 공기를 압축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공기를 조절하면서 위로 부상하고 자망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틸러스호의 압축 공기를 만드는 능력으로 작은 산소통이지만 농도가 짙고 깨끗한 산소를 많이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세계관이 촘촘해요. 촘촘하고 아주 똘똘한 양반이었던 것 같아. 잠수복하고 산소통을 메고 그리고 랜턴 들고 그리고 총도 있습니다. 근데 이 총도 신기한 게 총에다가 압축 전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총알이 이렇게 뿅 나갖고 맞으면은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전기 충격이 되는 거 스턴건처럼 다다다다다다 소풍을 갔는데 이제 박사가 감탄을 하죠. 뭐 여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해초들이 마치 땅 위의 숲처럼 이렇게 잔뜩 되어 있고 바닥은 이끼들로 막 푹신푹신하고 진짜로 땅에서 소풍 다니는 느낌이었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데 우리가 잠수복을 입고 있으니까 옆 사람한테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표현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또 배를 타고 쭉 이동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이동하게 되냐면은 호주 있는 데까지. 토레스 해협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노틸러스호가 수면 위로 항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썰물이라 물이 얕아가지고 하필 산호초 위에 좌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와가지고 네모 선장한테 당신의 그 훌륭한 배가 좌초가 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로낙스 교수가 가만히 보면 옆에서 사람을 이렇게 살살 긁어요. 네모 선장한테 가가지고 이게 그 중반 이후까지 옆에서 막 계속 무슨 일만 터지면 가가지고 아니 뭐 노틸러스 뭐 대단하다더니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모 선장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뭐 해결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나 같았으면 좀 열받았을 것 같기도 해요. 아로낙스 교수가 와가지고 막 설레발을 치는 거죠. 설레발을 치니까 네모 선장이
그냥 기다리면 된다. 이 썰물이어가지고 자초된 거니까 밀물을 기다리면 되지 않겠냐. 일주일 지나면 밀물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나갈 수 있다. 근데 아로낙스 교수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옆에 그 네드하고 콩새우가 있잖아요. 네드가 좀 밖에 좀 나가요. 여기 지금 일주일 동안 어차피 여기 있어서 뭐해. 우리 밖에 나가서 고기도 좀 먹고 과일도 따먹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네모 선장한테 가가지고 잠깐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애들이 너무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알았어. 그럼 나갔다 오십시오. 콩새우하고 네드를 데리고서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막 네드가 신이 났죠. 파인애플 따 먹고 막 코코넛도 먹고 막 뭐 온갖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막 새도 잡고 막 멧돼지 잡고 막 캥거루 잡아가지고 막 불 펴가지고 고기 먹고 자기들이 막 온갖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 그 섬에 원주민들이 이 세 사람을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노틸러스호로 들어오는데 노틸러스호가 좌초되어 있으니까 그 해안가하고는 좀 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해안가에만 있고 노틸러스호는 저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틸러스호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저기 원주민들이 올 거라고 그랬더니 네모 선장이 아무 일 없을 거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세 사람이 가끔씩 창문으로 보면은 원주민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에 안 가. 거기에 몰려가지고 거기서 막 노틸러스로 막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네모 선장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이제 가만히 있었죠. 아로낙스 교수가 해양생물학자니까 콩새우를 데리고서 노틸러스호 근처에서 생물들을 살펴봅니다. 근데 굉장히 희귀한 걸 발견을 하게 돼요. 소라의 한 종류인데 원래 대부분의 자연에서는 우회전으로 소라의 형태가 만들어지나 봐요. 근데 얘네가 발견한 게 왼쪽으로 회전이 돌아가는 소라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갖고 콩새우하고 아로낙스 교수하고 와 진짜 세계의 발견이다. 이거 진짜 너무 희귀한 거다. 우리 꼭 가지고 가자 하면서 자기들끼리 신나하고 있는데 저기서 원주민이 새총 같은 걸로 빵 쏴가지고 이 조개를 빵 깨버린 거예요. 여기서 콩새우 로봇 같은 캐릭터잖아요. 주인한테만 충성하고 하는데 콩새우가 갑자기 엄청 빡치더니 노틸러스 호에 있는 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 원주민을 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로낙스 교수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지금 저 미개한 놈들이 인류의 문화유산을 지금 우리가 발견한 세계의 발견을 망쳐놨다고. 저거는 죽어 마땅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너까지 도대체 왜 그러냐. 지금 너 같은 애 네드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너도 그만해라. 하면서 이제 겨우 이렇게 말리죠. 말리고서 그런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다가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서 밀물이 들어오고 노틸러스호가 물 위로 이렇게 뜨면서 다시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인도 쪽 바닷가에 왔을 때 어느 날 이제 배가 물 위에 있을 때 아로낙스 교수가 이제 해치를 열고 바깥으로 나와 봅니다.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나와 보니까 저기서 선장하고 부관이 뭔가를 되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로낙스 교수가 지금 뭐 보고 있는 건지 이렇게 슬쩍 이제 옆에서 이렇게 눈치 좀 봤겠죠? 봤는데 네모 선장의 눈빛이 평소랑 다른 거예요. 뭔가 약간 긴장돼 있고 한편으로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인 거죠. 그래서 아로낙스 교수가 이 양반 왜 이러지? 해서 물어봅니다. 선장님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이건 얘기해 줄 수 없다. 아로낙스 교수가 뭔데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밖에 나와 있지 말고 내려가서 너 숙소 너 네 방에 가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아로낙스 교수가 이제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내려왔겠죠. 내려오니까 이제 네드하고 콩새우가 교수님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몰라 저희 네모 선장이 뭐 내려가 있으래 라고 하면서 그냥 셋이서 밥을 먹습니다. 네드하고 콩새우가 밥을 먹고 거의 바로 잠들어 버려요. 이렇게 잠드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저 녀석들 저런 교양 없는 녀석들 밥 먹고 저렇게 바로 누워갖고 잠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도 졸려. 그래서 뭐지 이렇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밥에다가 수면제를 탄 거죠. 네모 선장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잠들지 않으려고 온갖 용을 쓰는데 결국에는 아로낙스 교수도 이제 잠이 들고 맙니다. 다음 날 잠이 깨는데 네모 선장이 찾아오죠. 교수 혹시 의학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내가 다행히 예전에 수련이 경험이 있다. 의학 공부를 조금 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모 선장이 잠깐 따라와 달라고 얘기하죠. 선장을 따라가는데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그 40대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머리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는 거예요. 아로낙스 교수가 이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네모 선장이 어젯밤에 어디에 좀 부딪혔다. 부딪혀가지고 부상을 입었는데 당신이 상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로낙스 교수가 붕대를 이렇게 풀어보는데 이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머리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머리에서 이제 뇌수도 흐르고 이 사람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네모 선장이 물어보죠. 살아날 수 있겠냐? 가망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설에서는 어떤 문장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생명이 그에게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네모 선장이 알았다고 하고 방으로 가시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날 이제 선장이 잠깐 또 소풍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아로낙스 교수가 좋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잠수복 입고 짐 챙겨가지고 나왔는데, 지난번에는 해초들로 아름다운 그런 소풍이었는데 이번에는 주변에 산호초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쁜 산호초들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하고 또 다른 매력이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또 눈이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야, 진짜 아름답다 하면서 구경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쭉 가보니까 산호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놓은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제 그 머리에 붕대 감았던 그 남자가 죽은 거고, 여기는 죽은 동료들을 묻는 공동묘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니까 그 다른 선원들이 땅을 파고 어제 죽은 사람을 잘 묶어서 그곳에다 묻고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애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서 배로 올라오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가판 위로 올라가 봤더니 네모 선장이 저기 멀리를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로낙스 교수가 이제 옆에 싹 가봤더니 네모 선장이 교수가 온 걸 알고 주먹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흐르는 이제 눈물 한 줄기 쭈쭈쭈쭈. 네, 네모 선장이 울고 있었던 거였죠. 아로낙스 교수가 여기서 네모 선장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지에 복수심 가득하고 냉정하고 차갑기만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뭔가 인간적으로 조금씩 동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로낙스 교수가 네모 선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인들은 상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게 잠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모 선장이 상어와 인간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부가 끝이 납니다. 1부가 딱 여기. 네, 요거 한 권. 요 한 권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부가 더 재밌기는 했습니다. 2편이 더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1편에서는 앞부분에 이제 세계관도 만들어야 되고 캐릭터들도 막 넣어야 되고 그리고 노틸러스 설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읽기 힘들 때도 있었는데 2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이 시작돼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저 이말리 두 번째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이야기가 끝났냐면은 선원이 한 명이 죽고 그 죽은 선원을 산호섬에 묻은 뒤에 네모 선장이 눈물을 이렇게 또르르르 흘리는 걸로 1권이 끝이 났죠. 오늘은 2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2권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드가 계속해서 아로낙스 교수한테 언제 노틸러스호를 떠날 거냐고 재촉을 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도 네드가 노틸러스호를 떠나자고 합니다. 교수님, 우리 지금 여기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여기 인도 근처라서 우리가 헤엄쳐가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도망치자 라고 얘기했더니 아로낙스 교수가 네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네모 선장이 보내줄까? 안 보내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네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수님 답답하시네요. 당연히 네모 선장은 안 보내줘. 아니 그걸 몰래 나갈 생각은 안 해요? 네모 선장 허락받고 나갈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로낙스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이미 네모 선장의 매력에 푹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 타면서 태평양 한번 건넜잖아요. 이미 막 너무 재밌는 거지. 내가 그동안 못 봤었던 물고기들도 많이 보고 앞으로의 모험이 너무 기대되니까 아로낙스 교수는 이 배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이 배에서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드가 하는 얘기를 귓등으로 듣고 네드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삐져가지고 이제 가죠. 노틸러스호는 항해를 계속합니다. 집낙지라는 것도 구경을 하고, 집낙지가 학명이 아르고노트인데 옛날에는 이 집낙지의 학명이 나우틸루스, 그리스어로 노틸러스죠. 노틸러스라고 불렸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노틸러스는 앵무조개로 바뀌게 되고 집낙지는 아르고노트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집낙지의 특징이 집을 떠날 수 있는데 집을 안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로낙스 교수랑 이제 다른 친구들이 네모 선장 같다. 바다를 떠날 수 있고 육지로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잠수함에만 있다. 노틸러스호는 사실 이름을 잘못 지었다. 이름을 아르고노트로 지었어야 된다라고 뒷담화 아닌 뒷담화를 까죠. 그런 다음에 노틸러스호 타고 이제 물고기도 좀 구경하고 가다가 바다 색깔이 우윳빛으로 변하는 그런 현상이 있나 봐요. 그 왜 라이프 오브 파이 보면은 막 바다가 막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윳빛으로 변하는 바다 구경도 하고 뭐 이렇게 여행을 하던 도중 실론섬 근처에 갔을 때 네모 선장이 산책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지 이미 아로닥스 교수는 기대되죠. 네모 선장이 또 나에게 얼마나 멋진 세상을 보여줄까. 근데 거기 실론섬 근처가 진주 어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해녀들이 잠수해가지고 조개를 캐오는 것처럼 인도 사람들이 다리 사이에다가 돌을 매달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진주조개를 건져오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진주 어장이 있는데 네모 선장이 거기 가자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진주 캘 때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얘기를 해줘요. 아로낙스 교수는 진주가 워낙 비싸고 그러니까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모 선장이 그렇지 않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근데 진주 어장 갈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상어 만날 수 있다. 아로낙스 교수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상어요? 그 다음부터 아로낙스 교수가 상어에 팍 꽂혀 있거든요. 생각보다 상어를 너무 많이 무서워하더라고. 이게 제가 상어를 바닷속에서 안 만나보고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쵸, 나는 아쿠아리움에서만 봤으니까. 근데 아로낙스 교수는 상어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완전 멘붕에 빠져가지고 머릿속에 상어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시면 인디아나 존스가 무서워하는 것 중에 뱀을 엄청 무서워하잖아요. 어릴 적에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로낙스 교수가 이제 머리에 상어가 팍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네모 선장하고 이야기하고서 방에 돌아왔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상어 때문에 조금 가기가 싫은 거예요. 바닷속에 가서 상어를 만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네드는 모르겠는데 콩새우는 분명히 안 갈 것 같으니까 콩새우 핑계 대고 나도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네 방 문이 열리면서 네드하고 콩새우가 너무 룰루룰루 이러면서 너무 신나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야 너네 왜 이렇게 신났냐? 그러니까 네모 선장이 정말 멋진 제안을 우리한테 해줬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은 진주 어장이 있는데 거기 같이 가자고 너무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자기들이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아로낙스 교수 속도 모르고 막 너무 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로낙스 교수가 야 다른 얘기 안 하디? 물어봤더니 네드가 별말 안 하던데요? 네모 선장이 말을 안 한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일단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셋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진주에 대한 썰을 풀기 시작해요. 알쓸신잡처럼 자기들끼리 진주 얘기를 막 한참 합니다. 네드는 이제 자기 연애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진주 목걸이 선물을 했지만 뭐 다른 남자랑 결혼했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아로낙스 교수랑 콩새우는 뭐 학자니까 진주에 대한 얘기하면서 뭐 클레오파트라가 식초에 녹여 먹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로낙스 교수가 진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예전에는 진주조개 안에 150개가 넘는 상어가 들어 있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드하고 콩새우고 에? 교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상어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내 말이 헛나왔네. 상어가 아니고 진주야 진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포인트가 책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뭐 아로낙스 교수는 마음속으로 상어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밤이 지나갑니다. 다음날 이제 네모 선장이 일행들을 데리고 진주 어장으로 갈 채비를 하죠. 잠수복 입고 이제 산소통 메고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하는데, 아로낙스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저 근데 그 전기총 그거 안 가져가나요? 하니까 네모 선장이 교수님 무슨 총을 들고 가요? 요 단검 하나만 들고 가면 되니까 저기 단검이나 하나씩 다 들고 가셔. 콩새우랑 네들도 단검 이렇게 딱 들고, 네드는 혹시 몰라서 작사를 이렇게 딱 가지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노틸러스호에서 나와가지고 진주 어장으로 가는데, 이거 보면 아로낙스 교수가 참 사람이 단순해. 이 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또 두려움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내가 이런 곳에 또 와보다니. 진주 광산을 보고 아로낙스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연의 창조력은 인간의 파괴적 성향보다 뛰어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사실 그걸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들긴 했어요. 요즘에 보면 심해에도 막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면은 이미 인간의 파괴적 성향이 자연의 창조력과 회복력을 뛰어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모 선장하고 진주 어장을 구경을 가는데, 네모 선장이 아로낙스 교수만 딱 부르는 거죠. 교수님 잠깐 따라오시라고. 아로낙스 교수가 또 뭐지? 이러면서 쫓아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어떤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진짜 진주 조개가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2m가 넘고 아로낙스 교수가 노틸러스호 객실보다 크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진주 조개가 있는 거죠. 그걸 보고서 아로낙스 교수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모 선장이 단검으로 진주 조개 입을 딱 막고 거기를 살짝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 안에 진주가 있는데 이 진주가 코코넛만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우리가 보통 진주 하면은 뭐 사람 눈깔만하고 뭐 이렇게 손톱만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진짜 주먹만, 애기 머리만한 진주가 있는 거죠. 딱 봐도 모양이랑 투명도랑 이런 게 품질이 너무 좋은 게 티가 나는 진주가 있으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혹해가지고 그걸 만져보려고.
이렇게 나도 모르는 새 이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네모 선장이 손때 이렇게 팍 때려. 만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고서 단검을 싹 빼니까 진주조개가 입에 팍 닫혔다. 아로낙스 교수가 야, 참 네모 선장 대단한 사람이다. 네모 선장이 그 조개를 키우고 있다고 아로낙스 교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일정 시기가 되면은 찾아와서 진주가 잘 자라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게 아닌가라고 아로낙스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진주 어장을 다 구경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네모 선장이 잠깐 멈추시라고 하더니 갑자기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이 깜짝 놀라고 자리에 앉았는데 상어인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인도 사람이 다리 사이에다가 돌멩이를 메고서 진주조개를 계속 내려와서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와서 가지고 올라가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30분 정도 인도 사람이 작업하는 걸 지켜봤는데 갑자기 상어가 저기서 인도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아로낙스 교수가 그걸 보고 완전 멘붕이 와갖고 얼음이 된 거죠. 상어가 인도 사람을 공격했는데 인도 사람이 물속에서 재빨리 싹 피하거든요. 근데 상어가 꼬리로 인도 사람을 팡 쳐가지고 인도 사람이 우와 날아가가지고 꽝 넘어지고 상어가 그 인도 사람을 물려고 이렇게 재빨리 다가가는데 그때 네모 선장이 단검을 쫙 뽑으면서 이못된다 하면서 이제 상어한테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어도 네모 선장을 발견하고 아니 저건 또 뭐야? 네모 선장을 공격했는데 이때 네모 선장이 싹 피하고서 칼로 상어를 한번 빡 찌릅니다. 상어가 우어 하면서 그 상처에서 피가 이렇게 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아로낙스 교수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고 순간 상어의 피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안에서 막 뭔가 사투가 일어난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바닷물이 이제 좀 맑아진 다음에 봤더니 네모 선장이 상어의 지느러미 하나를 붙잡고 칼로 계속 찌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찔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이 짧잖아요. 단검이라서 치명상을 못 입히고 계속 상어한테 생채기만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네모 선장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어랑 네모 선장이랑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네모 선장이 위험에 빠졌는데 어떡하지? 네모 선장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 있던 네드가 맨 처음에 들고 왔던 작살이죠. 작살을 가지고서 잘못된 상어라! 이야기하고 작살을 상어한테 싹 던져가지고 상어 옆구리를 팍 찔러버리는 거죠. 깊숙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상어가 너무 아파가지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죽습니다. 네드의 원샷 원킬. 그렇게 되니까 네모 선장이 빨리 그 인도인 잠수부한테 가가지고 인도 사람을 들쳐업고 위로 올라와요. 그 사람이 타고 왔던 배에다 그 사람을 누워놓고 그 사람 정신 차릴 수 있게 계속 도와줍니다. 응급처치 같은 거 뭐 이런 거 CPR, 인공호흡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정신 차리니까 네모 선장이 갖고 있었던 진주 목걸이, 비싼 진주 목걸이를 그 사람 손에 딱 쥐어줍니다. 인도 사람이 깜짝 놀랐죠. 당신은 누구죠? 천사인가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인도 사람을 구출해주고 노틸러스 호에 가려고 보트에 딱 탑니다. 노틸러스 호를 향해서 배를 이렇게 보트를 저어 가는데 네모 선장이 네드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드는 맨날 불평불만 투정 부리고 막 이러니까 사실 네모 선장이 네드랑 콩새우는 별책부로 아로낙스 교수가 메인이고 왜 책 사면 오는 굿즈 있잖아요. 아로낙스 교수가 책이고 콩새우랑 네드는 굿즈 같은 거예요. 그냥 노틸러스호에 태워줘가지고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막 이랬는데 이때 처음으로 네드한테 가서 따뜻하게 정말 고맙다고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드가 약간 좀 츤데레 끼가 있잖아요. 네드가 됐어요. 뭐 그런 거 뭐 우리도 도움 많이 받고 하니까 그냥 답례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네모 선생이 또 좋아해. 이렇게 좋아하죠. 나중에 아로낙스 교수가 죽은 그 상어를 보고서 멜라노프테루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로낙스 교수가 그 인도인 사람을 구해준 네모 선장을 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 선원이 죽었을 때도 막 눈물 흘리는 거 보고 냉혈한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네모 선장의 행동을 보고 인류를 피해서 바다로 도망친 사람이 인류를 대표하는 인도인을 구해줬구나. 이 사람이 완전 냉혈한은 아니구나.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모 선장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그 인도인은 억압당한 나라의 주민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동포이고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의 동포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 네모 선장이 인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라는 만화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네모 선장이 인도 사람 같은 느낌이 조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정을 가져온 게 아닌가. 네모 선장은 인도인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틸러스호는 또다시 이제 쭉 여행을 갑니다. 스리랑카를 지나서 홍해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홍해에 도착한 다음에 아로낙스 교수가 우리 이제 어디 가는 거냐고 물어봐요. 왜냐면은 홍해를 갔다가 나와가지고 아프리카를 지나야 되는데 계속 홍해 안쪽으로만 들어가니까
거기가 막혀 있어가지고 잠수함이 지나다닐 수가 없거든요. 아론학수 교수가 내무선장한테 물어봤더니 내무선장이 우리 내일 모레 지중해로 갈 겁니다 라고 멋있게 얘기를 해주죠. 아론학수 교수가 어떻게 갑니까?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얼마나 빨리 가려고 내일 모레까지 간다고 얘기를 합니까? 내무선장이 우리는 희망봉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홍해 밑으로 갈 겁니다. 두둥 얘기하는 거죠. 아론학수 교수가 아니 홍해 밑으로 어떻게 갑니까? 이 내무선장이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홍해랑 지중해에 비슷한 물고기가 많다는 걸 알아차렸대요. 그래가지고 홍해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물고기 꼬리에다가 이렇게 끈 같은 걸 이렇게 달아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홍해 지나서 그 지중해 연안에 자기가 꼬리에다가 실을 묶어둔 물고기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바닷속을 엄청 찾아봤대요. 아무도 가지 못했던 비밀 동굴을 찾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론학수 교수가 또 새로운 소식을 들었잖아요. 신나가지고 와가지고 네드하고 콩세요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네드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론학수 교수가 야 그게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럼 노틸러스호는 말이 되니? 너는 그게 문제야. 항상 너의 그 짧은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네드가 가보면 알지 라고 얘기하고 토라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지중해로 넘어가기 전에 가판에 올라가고 다 같이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저쪽에 그 듀공이라고 그 큰 뭐 하마 같기도 하고 뭐 고래 같기도 하고 옛날에는 인어라고 불렸다는 그 동물이 있거든요. 그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네드 마음속에는 사실 저걸 너무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드는 사냥꾼이니까, 어부이면 사냥꾼이니까. 근데 옆에 갖고 네모 선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네드 씨 작살이 있으면 한번 잡아보고 싶겠죠? 네드가 네! 얘기하죠. 네모 선장이 그럼 한번 잡아보세요. 정말요? 저 고기가 맛있다고 하는데 우리 또 네드 씨가 맛있는 고기 좋아하는 거 제가 알고 있죠. 예, 가서 한번 잡아보세요. 내가 보니까 지난번 그 인도 사람 도와준 사건 이후로 네모 선장이 네드에 대한 마음이 좀 열렸어. 그래가지고 한번 잡아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경고를 해줍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왜냐면 듀공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자기를 공격한 배를 와가지고 뒤집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 딱 덧붙여주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드 씨는 빠르고 작사의 솜씨가 훌륭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네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가가 작살 챙겨가지고 이제 선원들하고 가서 듀공을 이제 잡으려고 하죠. 콩세요가 얘기합니다. 저게 지구상의 마지막 듀공이면은 쟤를 살려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모 선장은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것 같고 네드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의 식탁을 위해서는 잡아야겠어 하면서 가서 잡아옵니다. 좀 고생 좀 하긴 하는데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어요. 다 같이 맛있게 먹습니다. 콩새우도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지중해로 가려고 할 때 네모 선장이 아론학수 교수한테 한번 조타실 가서 직접 구경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조타실이 유리로 되어 있어갖고 바닷속이 다 보이나 봐요. 그리고 아론학수 교수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너무 가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네모 선장이 아론학수 교수 데리고서 조타실로 가서 지중해로 건너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됐는데 네드가 일어나갖고 이제 빈정거리죠. 뭐 지중해는 어떻게 됐어요, 교수님? 아론학스가 여기가 지중해인데? 그 얘기를 들은 네드가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유럽 근처니까 우리 이제 그만 도망가자고. 아론학스는 또 얘기하죠. 넌 재미가 없니? 네드가 재미없는 건 아닌데 진짜 그만할 때 됐다. 아론학스가 모든 일에는 끝이 있으니까 기다려라. 콩새우 어떻게 생각해? 콩새우가 주인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드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끝이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아론학스 교수가 막 언젠간 끝나겠지. 그러니까 네드가 그 가만 보니까 그 아론학스 교수님은 자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야. 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붙잡고 싶고 우리가 언제 또 대륙 근처에 가까이 올지 모르니까 나는 지금 나가겠다 얘기하면서 아론학스 교수한테 물어봐요. 혹시 그러면 교수님은 네모 선장이 자유를 준다고 하면 떠날 거냐고. 아론학스 교수가 말을 안 하죠. 네드가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모 선장이 자유를 준다고 하면 떠날 거냐라고 물어보면서 앞으로는 기회가 없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론학스 교수 또 말 안 해. 네드가 열받아가지고 야 콩새우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콩새우는 할 말이 없어. 나는 결혼도 안 했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나는 주인님이랑 있으면 행복해. 그리고 우리 셋이 있는데 나를 설득해서 다수결로 만들려고 하지 마. 네드가 이 자식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론학스 교수가 가만히 듣다가 물어봅니다. 네 말은 알았는데 근데 계획은 있어? 그러니까 네드가 밤에 유럽 해안으로 가까이 가면 된다. 교수가 어떻게 갈 건데? 아니 저기 그 우리 몇 번 타봤던 배 있지 않냐고. 그거 타고 해안으로 가면 된다. 그 배랑 노틸러스호랑 볼트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거 볼트 풀 수 있게 내가 몽키 스패너 챙겨가지고 배 어디다 숨겨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볼트 풀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아로낙스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심해야 될 거야. 명심해. 걸리면 끝장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네드가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웃겼습니다. 아로낙스 교수가 근데 내가 자네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나? 라고 얘기하니까 네드가 물어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때 아로낙스 교수가 그런 기회는 오지 않을 걸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진짜 너무 아로낙스 교수랑 같이 있었으면 나 진짜 너무 열받았을 것 같아. 나 집에 가고 싶고 내가 계획 다 잘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와가지고 그런 기회는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진짜 한 대 빡!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노틸러스호가 지중해에 간 다음부터는 깊이 내려와서 바닥도 안 보이는 곳에서 계속 다닙니다. 수심 2000m. 엄청나죠. 요즘 잠수함도 1000m 정도 내려가는 게 최대치라고 하는데 2000m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드가 기다리고 있던 기회는 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스 근처 크레타섬 부근에 갔다가 어떤 한 잠수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노틸러스호가 이제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또 올라 있겠죠? 그 노틸러스 유리창 주변으로 잠수부가 한 명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로낙스 교수가 조난자다. 네모 선장한테 가서 알립니다. 선장님 저기 조난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구해줘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네모 선장이 마치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는데 네모 선장이 그 잠수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리스에 있는 제일 유명한 잠수부라고, 헤엄을 그렇게 잘 치고 수영 그렇게 잘하고 잠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갑자기 네모 선장이 어떤 캐비넷 안에다가 무슨 막대기 같은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로낙스 교수가 저게 뭔가 봤더니 캐비넷에다가 금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기 어디서 났대? 싶을 만큼의 많은 금괴를 캐비넷에다가 담고 아로낙스 교수한테는 방에 가 있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로낙스 교수가 방에 와가지고 도대체 저게 뭐지? 이러는데 노틸러스호가 수면 위를 부상하는 게 느껴지죠. 붕 떴다가 위에서 막 덜컹덜컹 소리 나고 덜컹덜컹 소리 나고 하는 거 보니까 캐비넷을 아까 그 잠수부에게 전달해 줬겠구나. 근데 저걸 왜 주지? 라고 궁금증을 하나 남겨둔 채 계속 여행을 합니다. 그리스 섬을 떠나서 대서양으로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이때 가장 실망했던 사람이 네드죠. 왜냐면은 이 지중해에서 어떻게든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탈출을 못했으니까 네드가 풀이 죽어 있는데 아로낙스 교수가 와고 등을 토닥이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괜찮아.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탈출할 기회는 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괜찮아.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야. 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역시 불굴의 네드. 네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오늘 밤 떠날 거예요. 지금 노틸러스호가 스페인 연안에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나갈 겁니다. 교수님도 그런 줄 알고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아로낙스 교수도 좀 답답한 게 자기도 바다 여행 계속 하고 싶으면 그냥 네드한테 그냥 너 혼자 가라. 나는 여기서 네모 선장하고 같이 바다 여행하고 여기서 또 저술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네모 선장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때 나갈게. 뭐 못 나가도 어쩔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계속 이게 저울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네드가 계속 교수님한테 가고 나가자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수가 또 이렇게 또 자긴 또 마음이 준비가 안 됐대. 그래서 막 근데 또 네드가 오늘 밤에 나가자고 하니까 왠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막 이게 짐 주섬주섬 챙기고 뭐 노틸러스 이렇게 아련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막 선체 벽면을 이렇게 만지면서 안녕 노틸러스호, 안녕 식당, 뭐 안녕 많은 책들. 네모 선장 걱정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말도 없이 훅 가버리게 되면 네모 선장이 또 사람에 대한 증오심과 마음의 상처를 갖지는 않을까. 이미 상처받은 네드와 콩세훈 생각하지 않고 내 사랑 네모 선장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네모 선장 걱정만 하는데 탈출하기로 했던 그 약속된 시간에 갑자기 노틸러스호가 바다 밑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모 선장이 나타나서 갑자기 예전 그 스페인 함대랑 영국 함대랑 싸워가지고 했었던 일을 소개를 해줘요. 스페인 함대가 금화랑 이런 것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금은보화를 실어가지고 스페인으로 귀국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 함대를 만나가지고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영국 함대에 져가지고 스페인의 배들이 침몰하게 생겼는데 그때 선장님이 선원들하고 이 금은보하고 같이 그냥 그대로 바닷속으로 수장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바로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거기 내려가지고 선원들하고 같이 그 금보화를 노틸러스 호 안에다가 이렇게 실어요. 아로낙스 교수가 그걸 보고서 전 세계에서 그곳에 보물선이 묻혀 있다는 걸 알고 그 보물선을 인양을 하려고 막 다들 막 세계 각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로낙스 교수가 알고 있으니까 네모 선장이 중간에서 왠지 이걸 빼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네모 선장한테 이 돈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그냥 노틸러스 호하고 그냥 네모 선장 당신 개인을 위해서 쓰냐. 네모 선장한테 얘기했더니 네모 선장이 아니
내가 지구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모르는 줄 아냐고 이렇게 딱 쏘아붙이는 거죠. 아로낙스 교수가 그때서야 딱 알게 된 거야. 그때 크레타 섬에서 잠수부한테 줬던 그 금괴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당시 크레타 섬은 한창 반란이 일어났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노틸러스호가 전 세계 바다를 다니면서 얻게 되는 이 금은보화들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아로낙스 교수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금은보화를 싣고 쭉 항해를 하다가 네모 선장이 모리타니아 근처에서 소풍을 나가자고 합니다. 아로낙스 교수는 신났죠. 네모 선장이 드디어 또 새로운 곳에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하고서 잠수복 입고 산소통 챙기고 선장이 빨리 나가시죠 라고 했는데, 원래는 얘네들이 나갈 때 랜턴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랜턴 가져갈 필요 없대요. 그래서 네모 선장하고 아로낙스 교수하고 노틸러스호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저쪽 끝에 붉은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향해서 2시간 넘게 계속 걸어갑니다.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서 도착했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 아래에 펼쳐지는 광경이 뭐였냐면은 도시의 폐허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로낙스 교수가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여기에 도시의 폐허가 있지? 그 좀 이상했어. 가는 길에 막 소나무 같은 게 바다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육지에 있는 나무인데 이게 왜 여기 꽂혀 있지? 막 뭔가 의아해했는데 도착했더니 막 도시의 폐허가 나타나니까 아로낙스 교수의 호기심이 막 엄청나게 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아로낙스 교수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거를 네모 선장이 알고 있었다는 듯이 돌을 하나를 들어가지고 옆에 돌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는 거죠. 돌을 긁어가지고 뭐라고 쓰냐면은 5글자. 한글로 썼다는 건 아니고 글씨를 딱 적습니다. 아틀란티스. 교수가 여기서 감동. 내가 말로만 들었던 아틀란티스를 이렇게 보게 되다니. 그러면서 막 아로나스 교수가 그동안 배웠었던 막 온갖 여러 가지 막 잡동자니 지식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막 소설 지면에 막 나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드디어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오게 되는구나. 너무 감동받고 그래서 여길 떠나기 싫어요. 네모 선장하고 아로낙스 교수가 거기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합니다. 구경을 하면서 노틸러스호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중에도 아로낙스 교수는 떠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네모 선장이 빨리 와라. 적당히 보고 빨리 와라 라고 하고 노틸러스호로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노틸러스호가 또 이렇게 가는데 한참을 여행을 하다가 어디 섬 같은 데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하고 알고 봤더니 무슨 동굴이었던 거예요. 섬 안에 있는 동굴.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궁금해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노틸러스호를 정비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노틸러스호가 전기로 움직이는 배잖아요. 잠수함이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만들 때 나트륨이 필요한데 이 나트륨을 미리 대량 생산해놨다가 보관하는 곳이 바로 그 섬이었던 거죠. 아로낙스 교수가 네드랑 콩새우랑 나갔다 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모 선장이 그럼 잠깐 나갔다 와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밖에서 구경을 하다가 네드가 꿀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저 꿀 가져가자. 꿀 가져가서 우리 요리해 먹으면 진짜 맛있지 않냐. 꿀을 가져가기 위해서 네드가 나뭇잎에다가 유황을 섞은 다음에 부싯돌로 불을 붙여가지고 연기로 벌을 다 쫓아버리죠. 그 다음에 꿀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네드가 생활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냥 어디 가면은 뭐 듀공도 잡아, 뭐 상어도 잡아, 막 벌도 막 다 내쫓아. 그리고 뒤에 보면 새를 잡으려고 네드가 돌을 20번을 던집니다. 막 목숨을 걸고. 왜냐면 실패하면 그 새한테 공격당할 수도 있고 새가 있는 곳이 위험해가 자칫하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돌을 20번을 던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그 새도 잡고. 아무튼 훌륭한 사람입니다. 투덜대는 거 빼고는. 뭔가 던지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작살도 잘 던져. 돌도 잘 던져. 뭐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게 보급을 마치고 항해를 또 시작하는데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동쪽 해안. 거기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는 인류가 가장 깊은 바다를 발견한 곳이었던 거죠. 미국에서 15,140m까지 측량을 했는데도 바닥이 닿지 않았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때 네모 선장이 아로낙스 교수한테 우리 한번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고 이렇게 얘기하고서 어디까지 내려가면 16,000m까지 내려갑니다. 16,000m. 예, 말도 안 되는 거리죠. 박사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무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이 측량을 했다는 게 그냥 그 말 그대로 측량을 했다는 거지 들어가서 봤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온갖 심해 생물들 보고서 심해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모 선장하고 이야기도 하고 16,000m를 내려가서 거기서 아로낙스 교수가 와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장면을 기억으로만 가져가는 게 너무 아쉽다. 네모 선장이 기억으로만 가져가면은 아쉬우니까 뭔가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아로낙스 교수가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고. 그때 네모 선장이 했더니 뒤에서 선원들이 사진기를 가지고 옵니다. 박사 이벤트 깜짝 이벤트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6,000m에서 이제 창문 밖으로 부위하고서 사진 찍겠죠. 내무선장도 사실은 아로낙스 교수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노틸러스호도 이렇게 깊은 곳에서 오래 있으면 고장나니까 빨리 올라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모선장한테 있어서 어쩌면 아로낙스 교수는 내가 떠나온 지상에서 나를 유일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와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아로낙스 교수한테 꽉 잡으라고 얘기하고 16,000m를 4분 만에 쫙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날치처럼 하늘로 푹 올라갔다가 바다 표면에 팡 떨어지면서 물보라를 쫙 흩날렸다 라고 나옵니다. 뭔가 상상이 되는 그런 멋진 장면이죠. 그렇게 노틸러스호는 남극으로 계속 향해 가는데 어느 날 콩새우가 그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교수님하고 저는 해양학자고 해양생물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 이런 여행이 재밌겠지만 네드는 사실 그냥 고래 잡는 사람이고 어부인데 진짜 재미없는 게 맞다. 저 사람을 위해서 뭐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심심한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로낙스 교수가 그러게 쟤한테도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남극 근처에 가니까 고래 무리가 있는 거예요. 아로낙스 교수가 네드한테 너 이런 고래 잡아본 적 없지? 교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네드예요. 고래잡이 네드라고요. 제가 고래를 얼마나 많이 잡아봤는데 남극 고래 저 잡아봤을걸요? 이런 거 잡아봤죠. 그랬더니 아로낙스 교수가 전공을 살려가지고 뭔가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뭐 얘는 여기 살고 쟤는 저기 살고 뭐 생김새가 어떻고 네가 있던 데서 살았던 거는 여기에 있던 애들은 네가 살았던 데 없었을 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드 너는 저런 고래 못 잡아봤을걸? 또 이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아로낙스 교수 아주 심보가 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 올리니까 막 네드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뭐야 이거 내가 잡아본 건 줄 알았더니 못 잡아봤던 거야? 잡아봐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게임 같은 거 새로 나오고 뭐 새로운 뭐 IT 기기나 전자기기 이런 거 나오면 사고 싶잖아요. 책 나오면 안 읽어볼 거 뻔하지만 갖고 싶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네드가 너무 잡고 싶어서 네모 선장한테 가서 말합니다. 저 이거 진짜 너무 잡고 싶다. 네모 선장이 무익한 살생은 안 됩니다. 또 갑자기 선을 그어요. 네드가 아니 저번에 듀공은 잡게 해줬잖아요. 아니 그때는 우리가 식량이 필요해서 듀공은 잡아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래는 우리가 잡아도 고래 기름 이 배에 쓸 데도 없고 괜히 무익한 살생입니다. 심심풀이를 위해서 동물을 살생하는 거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드가 삐지는 거죠. 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발견했던 게 남극 근처에서 발견한 남극고래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향유고래 무리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향유고래가 남극고래를 공격하는 모양이죠. 그거를 아로낙스 교수랑 네모 선장이 알고서 저 못된 향유고래들 노틸러스호로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모 선장이 노틸러스를 이용해가지고 향유고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죠. 아니 네드가 남극고래 잡는 건 안 되고 자기가 노틸러스호로 향유고래 다 교통사고 내는 건 또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또 정의의 판단 기준이 내무선장도 뭔가 고장난 사람인 것 같기는 하다. 개입하려면 개입하고 개입하지 않으려면 확실히 개입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노틸러스호로 막 다 부딪힙니다. 근데 노틸러스 앞에가 뾰족하고 되게 튼튼해가지고 막 전함도 다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향유고래들이 살아남겠어요. 막 고래가 막 찢어지는 거죠. 나중에 네모선장이 네드한테 어때요? 얘기하니까 네드가 이거는 백정들이나 하는 짓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네모 선장이 또 누구나 다 좋아하는 도구가 다르기 마련인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때부터 네모 선장하고 네드하고 약간 사이가 좀 멀어져요. 근데 뭐 네모 선장이야 뭐 네드가 삐지든 말든 뭐 상관없죠. 그리고 나서 네모 선장은 고래 시체 근처에 가서 고래의 젖을 짭니다. 그래서 그걸 아로낙스 교수한테 한 모금 마시라고 하죠. 아로낙스 교수가 좀 전에 향유고래가 죽어가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어떤 고래의 젖을 짜냐면 향유고래한테 공격당해서 죽은 불쌍한 남극고래의 젖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혐오감을 많이 느낀 거죠.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건가 하면서 먹으라니까 한 모금 먹었는데 뿅 바바바바바바바 너무 맛있어. 아니 이런 맛이 그거를 가공해서 식탁이 더욱 풍성해졌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고래의 젖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고래가 젖줄 때 보니까 고래가 얘네가 이렇게 쓰거든요. 요게 머리고 이렇게 꼬리면은 이렇게 쓰고 그 여기 사이에 그 틈이 있어요. 그래서 새끼 고래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젖을 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거 다큐멘터리 보고 좀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로 네드가 네모 선장을 고깝게 쳐다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네드의 마음과 상관없이 노틸러스호는 계속 남극으로 향해서 갑니다. 남극으로 향하던 도중에 얼음지대를 딱 만나게 되죠. 남극에 가까울수록. 이때 노틸러스호가 쇠빙선처럼 얼음을 다 깨고 앞으로 둥둥둥 전진을 하는데 여러 얼음이 엉켜있는 거대한 유빙지대를 만나게 되거든요. 이때 네드가 아로낙스 교수한테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만약에 네모 선장이 이렇게 해서 남극까지 가면은 네모 선장은 위인이다. 네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로낙스 교수도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네모 선장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거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괜찮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네모 선장이 당신은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이군요. 언제나 장애물만 보고 노틸러스호는 더 멀리 남극까지 갈 겁니다. 나는 노틸러스호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로낙스 교수가 혹시 가본 적 있는 거 아니야? 남극 가본 적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네모 선장이 아니 가본 적은 없다. 그래도 우리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좋다. 그리고 우리 한번 가보자. 노틸러스호가 얼음에 갇혔다면은 날개라도 달아가지고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했더니 네모 선장이 위로 어떻게 가요? 노틸러스는 잠수함인데 우리는 바다 밑으로 갈 겁니다. 오 선장님! 아로낙스 교수는 네모 선장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로낙스 교수를 보면서 네드는 불편하죠. 약간 삼각관계? 네, 삼각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극에 도착해서 여기가 남극인지 확인하려면 해가 뜬 거를 보고서 위치를 파악해서 여기가 남극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해가 안 떠가지고 그 근처를 이게 구경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물들 같은 것도 확인하고 뭐 남극에 사는 동물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여기가 남극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네모 선장이 높은 어떤 언덕 위에 올라가서 깃발을 딱 꽂죠. 그 깃발에는 검정색 깃발에 노틸러스호의 N이라는 글자가 크게 써 있습니다. 팍 꽂으면서 네모 선장이 오늘부터 남극은 내 거. 아폴로가 달에 가가지고 미국 국기를 탁 꽂았던 것처럼 네모 선장도 노틸러스호의 깃발을 남극에 탁 꽂으면서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남극을 찍고 올라오는데 이 해저 이말리에서 가장 긴박하고 박진감 넘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면 아로낙스하고 콩세이어하고 네드하고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구구구 하는 거죠. 아로낙스 교수가 혹시 배가 위로 올라가다가 얼음하고 부딪힌 건가 하고 계기판을 봤는데 아직도 바닷속인 거예요. 바닷속인데 왜 이런 소리가 나지? 네모 선장한테 갑니다. 선장님 무슨 일인가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모 선장이 설명을 해주는데 노틸러스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위에 빙하가 윗부분이 녹으면 부피랑 뭐 질량이 달라져가지고 빙하가 뒤집히게 된대요. 근데 노틸러스호가 가다가 위에 있는 빙하가 뒤집혀서 노틸러스호 밑으로 들어가면서 노틸러스를 밑에서 위로 올리고 위에는 유빙지대가 있는데 하필이면 유빙지대 중에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두꺼운 곳에 노틸러스가 낀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그 빙하가 껴있고 그래서 빙하하고 유빙 사이에 갇혔다. 그러면은 간단히 생각하면 앞으로 쭉 나가면은 이 끝이 나올 거니까 괜찮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앞으로 쭉 돌진을 합니다. 돌진을 하는데 이 장면에서 저는 작가의 상상력이 대단하다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는데 노틸러스호가 항해를 할 때 엄청나게 밝은 빛을 내뿜거든요. 맨 처음에 막 저게 괴물의 빛인가 했을 정도로 강렬한 빛이 노틸러스호에서 나가는데 그 빛이 노틸러스호를 감싸고 있는 얼음 지대에 반사가 되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나게 밝은 빛,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네드가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숨겨두고 싶었던 경치가 아닐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거를 상상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도 남극 못 가봤을 거 아니에요. 굉장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빛이 쬐지면서 앞으로 쭉 가는 게 스타워즈에서 워프할 때 막 이렇게 시공간이 뒤틀려지면서 빙빙빙빙빙 이렇게 지나가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아무튼 그렇게 쭉 가는데 아로낙스 교수랑 나머지는 다 불안해하죠. 근데 가다가 쿵 부딪히는 거예요. 앞이 막혀 있었던 거죠. 세 사람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로낙스 교수가 많이 불안해요. 그래서 다시 노틸러스가 후진을 시작합니다. 전속력으로 후 뒤로 가는데 이때 한 번 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뒤도 막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완전히 노틸러스가 갇혀 있는 거죠. 아로낙스 교수가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책 보는 척을 하는데 콩세요가 와갖고 물어봐요. 박 교수님 책이 재밌습니까? 아주 재밌는데 그 책 교수님 쓴 책인데요.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다 같이 모여서 고민을 하다가 위는 못 깰 것 같고 그렇다고 밑에도 못 깰 것 같고 벽면 빙하의 그 얇은 면을 찾아가지고 거기를 곡괭이로 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수복을 입고 나갔다 왔다 하면서 깨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교대하면서 그걸 깨고 들어오는 속도랑 남아있는 산소 양을 비교해 봤을 때 산소는 이틀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시간적으로는 5일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방법은 없어. 그래서 일단 깨자 해갖고 막 계속 깹니다. 계속 깨고 막 며칠이 지났어요. 이미 배 안에는 산소가 너무 부족해져갖고 막 거의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선원들도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잠수복을 입고 나가서 곡괭이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잠수복을 입고 있을 때는 뒤에 산소통에서 신선한 산소가 나오니까. 그 정도로 함내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곡괭이질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얼음 조각이 물속에서 얼면서 벽이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폭이 한 20m 정도 돼갖고 양쪽에 여유가 있었는데 물속에서 얼어가지고 벽면이 더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노틸러스호가 더 갇히게 되는 거예요. 네모 선장이 이걸 알고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가 꺾이니까. 고민을 하다가 노틸러스호의 전기로 물을 데워서 뜨거운 물을 계속 내보내자. 다행히 얼음이 얼지 않을 정도로의 온도가 유지되면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거의 막 죽어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지쳐서 거의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네모 선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남은 얼음 벽면은 노틸러스호로 부딪혀서 뚫고 가자.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하는 거죠. 물탱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노틸러스호를 최대한 무겁게 만든 다음에 얼음에 돌진을 합니다. 얼음을 빵 깨버리죠. 얼음을 깼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수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수면 위에 유빙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뚫고 나가겠어? 아로낙스 교수는 진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막 산소가 없어서 막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선한 공기가 좀 들어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밖으로 나왔나? 했는데 아니었어. 알고 봤더니 콩세유하고 네드가 산소통에 남아있는 그 약간의 산소를 자기들이 안 쓰고 아로낙스 교수 입에다가 대준 거였어요. 그래서 아로낙스 교수가 엄청 감동하죠. 흐려지는 의식 사이로 그 계기판을 바라보는데 엄청난 속도로 수면 위로 올라가고 있는 네모 선장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들이받는 거죠, 얼음을. 그래서 팡 받고 유빙을 깨고 노틸러스호가 아까 그 날치처럼 멋있게 위로 팡 올라오면서 드디어 노틸러스는 탈출을 하게 됩니다. 배 안에 신선한 공기가 쫙 들어오고 아로낙스 교수는 네드와 콩새우가 부축해서 갑판 위로 올라옵니다. 신선한 공기를 쫙 마시죠. 한번 이건 진짜 책으로 한번 보셔야 돼. 그 책인데 그 긴박감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와 이렇게 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됩니다. 갑판 위로 올라온 다음에 아로낙스 교수가 왜 나한테 산소를 줬냐라고 물어보니까 네드가 아 됐다 뭐 자꾸 뭐 한 게 있다고 자꾸 그런 거 고마워하냐,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보면 우리 셋의 목숨을 저울질 해봤을 때 교수님의 목숨이 훨씬 가치 있다고 느껴졌다. 별거 아니다. 아로낙스 교수 네드 고맙네. 역시 자네밖에 없네. 네드가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츤데레. 예. 그리고 콩새우는 주인님이 정신을 잃은 걸 보니까 공기 마실 마음이 사라졌다. 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거의 이 셋이 갑판 위에서 유비관우 장비처럼 도원결이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서로 이제 막 부둥켜 안고 막 강강수월래하고 막 얼쑤얼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잠깐 쉬는 시간, 이렇게 배 타고 이제 남극 찍고 쭉 올라오면서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 이제 뭐 물고기들 잡는 장면들 나오고, 그러면서 뭐 네드는 중간중간 계속 뭐 탈출하고 싶다고 얘기하다가 엔틸리스 제도라고 멕시코 근처 여기서 해초하고 오징어 떼를 구경을 하는데, 네드가 와 오징어가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많으면은 진짜 크라켄 같은 괴물 오징어도 있겠네요. 우스갯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누가 봤다고 하는 거대 오징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콩새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수함 창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콩새우하고 아로낙스 교수하고 만담이 시작이 됩니다. 콩새우가 크기가 얼마나 됐대요? 한 6m? 아로낙스 교수가 아마도. 콩새우가 다리는 8개고 혹시 물속에서 다리가 뱀 같아 보이지 않았나요? 아로낙스 교수가 맞아. 콩새우가 눈은 아주 크고 툭 튀어나왔고요. 아로낙스 교수가 맞아. 그러면 입은 앵무새 부리처럼 생기고 크고 강력했겠네요. 맞아. 그러면 저게 교수님이 말해준 오징어 형제뻘은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창밖을 보여주는데 거기 그 괴물 오징어가 막 이렇게 있었던 거죠. 얘네 셋 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노틸러스호를 막 공격을 하려고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좀 가다가 노틸러스호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네모선장에 와서 거대 오징어 중에 한 마리가 노틸러스호의 스크류를 물었다. 그래서 작동을 안 하니까 우리가 수면 위로 올라가서 얘네들을 다 물리쳐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거대 오징어로 번역이 돼 있는데 설정이 심장이 3개 그리고 다리가 8개. 이건 문어거든요. 문어인데 왜 거대 문어라고 하지 않고 거대 오징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뭐 번역하시는 분이 뭐 알아서 잘 하셨겠죠. 문어랑 오징어를 구분 못 하시는 분은 아실 테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계속 오징어라고 하겠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가지고 오징어를 잡으려고 가는데 이 오징어가 말랑말랑하니까 노틸러스호가 가지고 있는 그 총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총은 딱딱한 곳에 부딪혀야 압축 전기가 나와가지고 상대방을 물리치는데 말랑말랑하니까 도끼를 들고서 얘를 찍어가지고 물리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선원 한 10명하고
세 사람하고 네모 선장하고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올라가고 오징어랑 싸우는데, 거대 오징어가 진짜 말 그대로 거대하니까 이 오징어 다리가 선원 한 명을 이렇게 딱 붙잡고서 막 흔드는 거예요. 이때 노틸러스 호에 있는 선원의 목소리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라고 얘기하는데 프랑스어였어요. 그 얘기를 아로낙스 교수가 듣고, 아, 저 사람 프랑스 사람이었구나. 이 배에는 나의 조국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또 다른 사람은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고 있고,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막 가가지고 막 그 다리를 찍는 거죠. 다 끊어내고 마지막 남은 다리를 하나 끊어내려고 하는 찰나에 오징어가 먹물을 쫙 뿌립니다. 그래서 막고서 으아 으아 하는 사이에 오징어가 선원을 데리고 바닷속으로 사라지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오징어랑 네드랑 싸우는데, 네드가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네모 선장이 나타나고 오징어를 물리쳐주고, 지난번에 도와준 거 갚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징어를 다 무찌르고 난 다음에 네모 선장이 또 혼자 갑판에 서서 눈물을 흘려요. 두 번째로 동료를 잃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한 이후로 네드는 더더욱 배에서 내리려고 하고, 아로낙스 교수한테, 선장한테 가서 지금 당장 얘기해라, 우리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해라. 아로낙스 교수가 다음에 만나면 얘기하겠다. 그랬더니 네드가, 아, 지금 당장 가서 얘기해라. 아로낙스 교수가, 아, 내일 얘기하겠다. 그랬더니, 지금 내가 네모 선장한테 가길 바라시는 건 아니죠? 아로낙스 교수가, 알았다, 내가 가서 얘기해보겠다 하고 가서 네모 선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 해가지고 우리 내려야겠다. 네모 선장이 귀뚱으로도 안 듣죠. 다 끝난 얘기 이제 와서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못 나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런 얘기 하면은 당신 얘기도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해버립니다. 네드는 계속 어떻게 하면 탈출을 할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날씨도 안 도와줘요. 날씨가 막 계속 막 바다에 폭풍이 있고 이러니까 노틸러스호가 바닷속에 있어가지고 탈출할 기회를 잡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쭉 배를 타고 오다가 렌즈 엔드 곳이랑 실리 제도라는 곳이 있나 봐요. 거기 사이에서 수면을 계속 맴돌다가 어떤 난파된 배를 하나를 보거든요. 네모 선장하고 아로낙스 교수하고 그걸 보면서 네모 선장이, 이 배의 이름이 뭔지 아냐? 이 배의 이름은 방주에르라고 한다. 프랑스 말로 복수를 뜻하는가 봐요. 이때 아로낙스 교수가 네모 선장의 어떤 복수를 위해서 노틸러스호를 만들게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제로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줘요. 그 배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어떻게 싸우다가 어떻게 침몰됐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어떤 전함이 대포를 쏘면서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로낙스 교수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얘네가 그냥 우리를 고래라고 생각하고 대포를 쏜 게 아니고, 맨 처음에 링컨호의 사람들이 이 노틸러스호의 존재를 알아차렸고 동맹국들과 함께 지금 노틸러스호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적대적이겠구나. 일부 마지막에 세 사람이 수면제 먹고 잠든 그 하룻밤 있잖아요. 그 밤에도 어떤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아로낙스 교수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네드가 가판 위에 올라가고 손수건을 막 흔들어요. 막 여기 사람 있다고, 우리 태워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갑자기 네모 선장이 나타나갖고 네드를 땅바닥에 거의 내동댕이 치다시피 막 던져버립니다. 그러고서 여태껏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무서운 얼굴로, 너를 노틸러스 맨 앞에 묶어가지고 저 배에 같이 충돌시키겠다고 막 이렇게 엄청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너무 무서워갖고 막 셋이 막 덜덜덜덜덜덜. 네모 선장이 저 배를 어떻게든 침몰시키고 싶어요. 나는 네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배인지도 알고, 네가 뭐를 하려고 여기 와 있는지도 안다. 막 난 널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아로낙스 교수가 어떻게든 말리려고 하는데 네모 선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법이고 정이다. 나는 핍박당한 사람이고 저들은 압제자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한 모든 것, 나의 조국, 아내와 자식들, 부모가 저들 때문에 내 눈앞에서 죽었다. 내가 증오하는 모든 것이 저기 있다. 조용히 해라. 거의 제정신이 아니게 그 배와 싸우려고 들어갑니다. 아로낙스 교수는 이때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탈출을 결심을 하게 되죠. 노틸러스호는 그 전함을 유인하기 위해서 수면에서 해치를 열고 계속 항해를 하고 있어요. 위에 보여야 그 전함이 쫓아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쫓아오고, 세 사람은 이때다 싶어서 탈출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서 해치로 가는데 갑자기 해치가 똥 닫힙니다. 노틸러스호가 잠항을 하기 시작하죠. 부글부글부글부글. 그러고 나서 노틸러스호가 송곳처럼 그 전함을 꿰뚫어 버려요. 빵 꿰뚫어 버리고 약간 거리를 두고서 그 배가 침몰하는 장면을 서서히 지켜보게 됩니다. 그 때마침 화약고에 불이 붙었는지 배가 한번 뻥 하고 폭발하게 되거든요. 폭발을 하고 마지막에 모든 게 다 침몰된 걸 확인한 다음에 네모 선장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때 아로낙스 교수가 쫓아갔는데, 네모 선장 방에 여러 그림이 있는데 네모 선장이 한 여인과 두 아이가 있는 그 사진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서 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전함을 침몰시키고 노틸러스호 안에는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게 됩니다. 아로낙스 교수, 네드, 콩세유 세 사람은 탈출을 하려고 계속
각을 보고 있었죠. 배가 노르웨이 부근을 지나고 있을 때 이 세 사람이 탈출을 결정을 합니다. 노틸러스호에 연결되어 있는 보트를 타고 네드가 그 연결되어 있는 볼트를 이렇게 막 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배 안에서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혹시 우리 때문인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멜스트롬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멜스트롬이 큰 소용돌이를 얘기하는데 그 명량에 나왔던 울돌목도 큰 소용돌이 있잖아요. 배가 휩쓸리게 되면은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든 그 큰 소용돌이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틸러스호 선원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조심해라 막 대응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죠. 그걸 보고서 아로낙스 교수랑 콩세요랑 네드랑 세 사람이서 멜스트롬은 자칫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탈출할 날이 아닌 것 같다. 볼트 다시 조이고 조용히 노틸러스 안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멜스트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배가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볼트가 풀려 있었더니 볼트가 탕 빠지면서 이 배가 마치 원반 던지기에서 날아가는 것처럼 퓨 날아가게 되는 거죠. 노틸러스호에서 세 사람이 탄 보트가 밖으로 뿅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세 사람은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고 정신을 잃게 돼요. 아로낙스 교수가 눈을 딱 떴을 때 어떤 한 어부의 집에 누워 있었고 자기 옆에는 네드랑 콩새우가 함께 누워 있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부둥켜 안고 서로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기다리는 것으로 네, 노틸러스호와 네모 선장의 해저 이말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읽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네모 선장의 정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저는 이거를 보고 나면은 노틸러스호가 뭐 어떻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사생 결단이 날 줄 알았거든요. 막 거대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노틸러스호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노틸러스호는 계속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애매한 결말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신비의 섬이라는 후속작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속작에는 노틸러스호와 선원들 그리고 아로낙스 교수가 또 등장을 한다고. 이게 이야기가 끝이 아니구나. 그거를 보면은 네모 선장의 정체랑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저도 시간이 되면 읽고 같이 또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성서가 6,000년 전에 제기한 너는 바닷속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그렇다 라고 대답할 권리가 있는 것은 모든 인류 가운데 오직 두 사람, 네모 선장과 나뿐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아니 그러면 네드하고 콩새우는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한 네드하고 콩새우 그리고 노틸러스호의 배 진작에 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선원들은 하여간에 그 윗대가리들이 생각하는 게 다 이렇습니다. 네. 끝!